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추리입니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이 되자 이제 당정이 세제 보완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축으로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과 도심 가용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아우르는 추가 공급 대책들을 좀 내놨는데요. 과연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완화를 하고 또 공급 물량을 얼마나 늘리게 될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7번 서울 전화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또 어느덧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목요일은 두 분과 함께 정말 알차게 이 시간 채워나가는 날이죠. 먼저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남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엔리 중개법인 김남현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훌쩍 흘렀는데요. 아직까지도 정책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어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단순히 조세 저항이라고 치부를 하기에는 각 세대와 계층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추가 수정 가능성까지 제시를 하면서 더욱더 혼란을 가중을 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수정을 언급할 만큼 지금 반론이 거센 상황이라서 이 문제점은 크게 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복잡해진 세금 체계이고요. 이 가뜩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공제 제도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도 심플하지가 않은 계산인데 여기에 부동산과 금융 세제의 틀을 대폭 고치면서 셈법이 더 복잡해졌고 종류와 번수 또한 다양해진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외 조항이 더 확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예외가 적으면 적을수록 오히려 심플하고 좋은 것인데요. 예외가 더해지면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가요. 여론에 의한 변동성이 자꾸만 극대화되면서 이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될지에 따라서 또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로 인한 풍선 효과가 재개발 시장에서도 분명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발표된 8.13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 제고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장 규제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막는 현장 규제를 일괄 처리하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추겠다. 그러니까 현행의 기존 75% 동의율에서 70% 동의율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혼란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 전략과 재개발 정보까지도 오늘 방송에서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실 세금은 어느 분야에 접목을 해도 어려운데 이제 부동산과 함께 이게 접목이 되니까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또 지금 계속해서 추가 대책, 규제 여기에다가 세제 개편안까지 나오니까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오늘 이제 추가 대책,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와 함께 이제 접목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부동산을 바라봐야 될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지 혹시나 내 전략에 수정이 필요할지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자리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자리 한번 활용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자리인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저희 로엘리 중개법인에서는 방송 보신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1대1 대면 무료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세제 개편안 그리고 오늘 발표된 부동산 추가 대책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 여전히 재개발지에 대한 관심은 더하면 더해졌지 덜해지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유하신 자금 여력에 맞춰서 1억대 아주 소액 투자부터요, 2억대, 3억대, 4억대 이 보유하신 자금별 맞춰서 맞춤형 컨설팅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죠. 세무 자문 그리고 법무 자문까지도 빠짐없이 전문가 연결해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맞춤형 솔루션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상담 신청 주세요.
맞춤형 솔루션 원하시는 분들 예약 후에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그럼 일단 이슈 체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세제 개편안 지금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는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뭔가 이 규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분위기가 가라앉기보다는 조금 더 난감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추가 대책이 이후에 어떻게 또 분위기가 바뀌어질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지금 뜨거운 감자인 세제 개편안, 이 달라지는 과세 기준과 시장 영향 어떨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8.3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양도세에서는 점진적으로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변환을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공제를 아예 이제는 폐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종부세 또한 마찬가지로 비거주 주택 공제를 대폭 축소하고요. 종부세 세금 자체도 인상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임대인들이 더 이상 세를 주지 않고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2021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임대절벽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이때도 지금과 거의 같은 상황이에요. 이때도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요건을 손질을 하게 되면서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을 최초로 분리를 시켰죠. 그러니까 거주에 대한 이 의무를 강화를 시켰던 건데 이로 인해서 임대 물량이 감소를 했고요. 즉 임대 절벽이 발생을 했고 이 당시 임대 가격, 이 전세 가격, 전세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또한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임대료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종부세 기준으로 요율이 낮은 주택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낮은 그런 지역들, 외곽 아파트 혹은 비아파트, 빌라 등으로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대출이 막히게 되면서 재개발지 빌라 매물에 대한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혼합돼서 이 재개발지 빌라 매물들 가격이 상승해 왔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 이후로는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문의가 많이 늘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통계를 살펴봐도 최근 상반기 기준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여겨보신 지역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또 유리한 타이밍이 되겠고요. 또 세금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110 신축 소형주택 특례를 적극 활용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취득시기 24년부터 27년까지 이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생 오피스텔 이런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매물 중에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 그리고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매물을 취득하실 때는 그리고 최초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이 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고요. 준공 시점은 24년부터 27년까지 준공 완료된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을 하신다면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각종 부동산 세금에서 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는 엄청난 혜택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요즘 같은 정부 기조에서는 이게 28년까지로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조금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27년까지로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보심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지에 실거주를 겸하는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요즘 부쩍 늘어났어요. 신혼부부, 청년층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하나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비아파트 정상화 방안에서 얘기를 하는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가 된 건데요. 현행 기준으로는 면적 85제곱 이하 그리고 여기서는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수도권 5억 원이 넘지 않는 비아파트 매물을 한 채 가지고 계셔도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산정이 되니까 지금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나 해 놓으셨더라도 비아파트 매물이라고 한다면 이 청약까지도 추가로 노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주택수 제외가 가능한 이 신축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함께 내게 되면 이 취득세가 85%에서 최대 100%까지도 감면되는 혜택이 있으니까요.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절세를 하는 그런 절세 효과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혜택은 지금 정부의 기조에서는 어떻게 또 중단되거나 축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혜택이 있을 때 누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제 개편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제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꾸준히 증가 추세였는데 세제 개편 이후에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안에서 세제 혜택이 가능한 곳을 한번 또 살펴보시면 꿀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디 지역을 봐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 또 좋은 소식이 오늘 좋은 소식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특단의 각오로 공급 총력전을 펼치겠다라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저희가 지금 살펴볼 지역들이나 이런 곳에 속도가 좀 더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지역 분석 한번 떠나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지역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앞서 언급 주신 것처럼 이 공급 대책에 대한 이 추가 방안이 나오면서 조합 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대폭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 설립이 아직 되지 않은 초창기 재개발 사업지로 또 열기가 많은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곳은 동마포, 그중에서도 영구적인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마포 내에서도 동마포냐 서마포냐에 따라서 입지에 따른 급지 차이가 지금 상당히 벌어져 있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이런 급지 차이는 앞으로 점점 더 높아져 갈 것이지 이런 것들이 이 급지가 뭐라고 할까요? 평탄화되지는 힘들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이 한강 조망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풍경에 그치지 않고요. 압도적인 자산 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같은 아파트 단지, 심지어 같은 평형대라고 하더라도 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호실이냐, 가능하지 않은 집이냐에 따라서 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까지도 이 호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한강 조망권은 왜 이렇게 비싸고 앞으로 더 가치가 붙을 수밖에 없느냐? 간단하게 희소성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한강과 접해 있으면서 그 조망을 가림없이 누릴 수 있는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요. 공급은 철저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를 원하는 고소득층이나 실거주자들의 수요는 항상 꾸준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하락장이나 이런 시장이 흔들리는 시기가 오더라도 이런 한강 조망권을 가진 핵심 입지의 자산들은 가격 방어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반대로 상승장이 오면은 시세를 가장 강력하게 분출해낸다라는 특징을 보이고요. 따라서 부동산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이 확실한 기준 중 하나는 앞으로 한강 조망권이 확보될 곳을 선점을 하시는 건데요. 또 이 부동산 투자와 정책적인 부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한강 르네상스 2.0 계획을 신속 추진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한강뷰라고 해서 모든 한강이 조망되는 단지가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고요. 한강이 조망되면서 서울의 핵심지, 이를테면 동마포 같은 권역에 위치할 때 그 미로소 미래 가치가 끝없이 상승할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같은 한강 조망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영구적인 조망권이냐 아니면은 앞에 또 다른 건물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용강동처럼 서울 핵심지인 동마포 내에서도 영구적인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제시되는 주도는 2040 서울 플랜에서 나온 이 서울시 중심지 체계인데요. 세 개의 주요 도심, 이 서울 도심과 여의도 도심, 강남 도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자리가 없는 곳에는 집값 상승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 주요 도심을 연결한 이 트라이앵글을 그려보았을 때 여기 안에 들어오는 핵심지 안으로 투자를 해야만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이 서울 25개 중에 가장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는 용산이죠. 이 용산구 내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입주를 하면서 활성화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용산 또한 기존 3도심에 추가적으로 편입을 시켜서 4도심 체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의도 업무지구와 서울 도심 업무지구 그리고 용산을 잇는 이 작은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그려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새로운 트라이앵글의 이 중심지에는 바로 마포, 이 공덕 권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마포구 입지적인 가치에 더해서 각종 개발 호재들 또한 즐비한 곳입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이 서부선과 신안산선 새로운 노선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인접한 곳이고요. 마포구 내에서도 자체적인 개발 호재들, 뭐 성산시형 재건축이라든지 공덕 아현 뉴타운 재개발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마포구라고 하더라도요. 이 동마포와 서마포 이 마포구 내에서 동쪽이냐 서쪽이냐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염리동이나 용강동, 공덕동 같은 동마포에 위치한 단지들은 이미 이 최고가 거래를 사례를 살펴봤을 때 평당가 1억 원을 넘어선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서마포 권역의 단지들, 망원도, 합정도, 상암동 이쪽의 단지들은 이 평당가 5천만 원대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동마포 내에서 이 같은 마포라고 하더라도 동마포 내에서 1억 원대 자산이 형성이 될 때 서마포는 절반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주변 아파트 단지 시세와 토지의 평가 가격이 사업성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하는데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보다 활발한 지역은 동마포 권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동마포와 서마포를 가르는 기준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고요. 이 아마도 마포구의 선거구, 마포 갑구, 마포 을구에서 비롯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면적은 서마포가 동마포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큰 면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비율은 5대 4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동마포 권역의 재개발, 재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는 시점이면 인구 역전 현상까지도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용강동, 오늘 말씀드린 동마포 본격적인 입지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용강동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5호선 마포역과 6호선 대흥역, 그리고 강북권의 최대 이 역세권이죠. 지금은 쿼드러플 역세권이고요. 앞으로는 펜타 역세권으로 거듭날 공덕역과도 인근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여의도 YBD 업무지구와는 차량으로 10분 만에, 그리고 상암 업무지구, CBD 업무지구로는 20분 내로 도달이 가능하고요. 또 용산 업무지구까지도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서 10분 내에 마찬가지로 도달을 하다 보니까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서울 주요 도심 업무지구들을 끼고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또 홍대나 합정, 이 상권 등 마포구 내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고요. 용강동 바로 옆단에는 이제 또 마포구에서 마포 음식 문화거리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맛집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진정한 실세권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대흥동 학원가가 이 바로 용강동과 근접하고 있습니다. 대흥동은 목동 그리고 대치동을 잇는 서부권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입시학원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언급과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 마포구 아파트 선택 이 기준의 척도가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포구에 거주하는 뭐 여의도나 종로를 이제 직장을 다니는 그런 배우지를 가지신 분들은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린 자녀의 교육에 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포구에 아파트를 장만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대흥동까지 도보로 도달이 가능하지 않은가가 또 아파트를 고르는 새로운 척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용강동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용강동에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면 이 대흥동 학원가로 인한 앞으로의 매수 선호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용강동을 비롯한 이 동마포 입지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분리해 보았는데요. 일자리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요. 교통도 현행 지하철 2호선, 5호선, 6호선, 경중선, 공항철도까지 끼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2가지 지하철 호선이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흥역 6호선으로 서부선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공덕역 쪽으로 신안산선 새롭게 들어설 자리예요. 그런데 동마포의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뭐니 해도 바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인데요. 여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엄청난 사업이다 뭐 말로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51조 1,000억 원 규모로 국내 도시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이고요.
또한 이 경제 효과는 연간 30조가 넘는 그런 생산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정말 엄청난데요. 18만 명 이상의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인해서 생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광동과 10분 거리에 있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엄청난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니까 정말 큰 대형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작년 말에 기공식을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가서 기반시설 공사를 하는 단계인데요. 입주 시점은 2031년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활성화되는 시점에는 서울의 중심축이 강남에서 다시 강북권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까지도 기대를 해봅니다. 마포 내에서도 이제 동서로 나눠서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쪽이 이제 조금 더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용광동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광동에 이제 어떻게 바뀔지 많은 분들이 또 기대감도 클 것 같고요. 용산이랑 가까워서 국제업무지구의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강 조망권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 외에 주목해야 될 게 있을까요? 지금만으로도 굉장한데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추가적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벨트 프리미엄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는 초양극화 현상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지 투자에 있어서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 같은 투자금, 같은 시간을 들여서 훗날 빽빽한 닭장 아파트의 입주권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자연조망권을 누리면서 가치가 끝없이 상승할 수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를 받을 것이냐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마포구라는 핵심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한강 라인, 이 6호선 아래쪽 한강 라인은 남은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규제 없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가능한 재개발 예정지는 이제 용광동 그리고 상수동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요 건설사들의 프리미엄 브랜드 경쟁이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어요. 10대 건설사 중 대부분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론칭을 했고요. 이 중에서 DLENC, 이 구 대림 사업의 아크로 브랜드가 이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 부동산 디벨로퍼 브랜드인 포제스, 브라이튼, 에테르노까지도 이렇게 하이엔드 브랜딩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이유는 사회적인 지위와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 주택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에 따른 이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주택 고급화 수요가 높아지는 강남권이라든지 용산권이라든지 그리고 한강 조망권이 있는 서울의 핵심 지역 정비 사업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용광동 일대 이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영구적인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곳이고요.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DLENC 아크로 브랜드의 대림그룹과 삼성물산, 이 레미안 시공사죠. 이 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동의율이 또 대폭 상승하는 이벤트까지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용광동 117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의서 진구 중에 있고요. 사업 면적은 약 4만 1,000제곱미터, 토지 등 소유자는 600명에 있고요. 노후도는 20년 건축물 기준으로 50% 이상을 요구하는 모아타운의 요건을 충족하는 현행 50% 후반 정도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요건으로도 모아타운 진행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노후도 차는 정도가 이 용광동 내에서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건데요. 이 재개발을 추진할 만큼 낙후된 지역인 경우에는 이미 노후도가 다 완성이 되어서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아도 지금 현행의 노후도가 별 차이가 없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신축 주택이 건설되는 것에 대한 이 노후도에 대한 방어도가 전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인데 이 용광동은 정말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15년에서 2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 동수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의 노후도보다 5년 후, 10년 후의 노후도를 바라봤을 때 이 5년 후에는 76%, 10년 후에는 87%의 노후도를 보이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신축 주택에 대한 이 방어도가 뛰어난 보기 드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동마포라는 서울 핵심 입지내에 위치한 영구적인 한강 조망권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주목된 용강동, 이 뛰어난 미래 가치에 비해서 지금 비교적 저렴하게 진입을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강동에 대한 자세한 지역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있는 02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가성비 넘치는 지역 정보들, 재개발 투자의 타이밍이다 싶은 곳들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강동에서 진행 중인 모아타운이 오늘 추가 대책으로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자리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 로엔리 중개법인에서는 서창수 대면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마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저희 로엔리 사무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날씨가 너무 무더웠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다소 풀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투자 기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 문의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복잡한 부동산 세법 아주 정밀하게 또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세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세원 본부장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예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부동산 토론회 이후 현재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복잡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또 이제 누가 얼만큼 내는지가 주로 궁금하실 텐데 오늘 최대한 간결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유익한 자료도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본부장님과 함께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설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방송 관련해서 이제 투자 고민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 1대1 저희가 대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지금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접수는 지금 다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모든 분들은 상담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문의 전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자세한 위치나 일정은 저희가 유선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앞으로 변경될 공급 정책이나 세제 개편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볼 차례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제 개편 이후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오늘 추가 대책 이후에 이제 더 문의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착순 마감이라고 하니까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빠르게 문의 후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 이제 세제 개편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김남현 전문가께서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본부장님께서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올해 8월 3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세법 개정안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실제로 발표한 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분 과세 대상이 변경됐습니다. 물론 주택은 다 과세 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4억, 9억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요. 이건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택분 기본 공제, 예전에는 1세대 1주택자 획일적으로 12억으로 저희가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9억으로 되어 있었고 이 부분도 다소 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시지가에 합해서 기본 공제를 빼고 거기다가 60%를 곱했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70%, 내후년에는 80% 주택 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다르게 적용하겠다. 뭐 한마디로 이제 올라가겠다라는 뜻인데 기본 공제 금액은 내리고 공정시장 그 금액이 올라가니까 세금에 미치는 효과는 당연히 뭐 올라가겠죠. 다음으로는 주택분 세율. 현재는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 표준이 12억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2028년부터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가격이 비싸면 중과세, 말 그대로 무겁게 부과를 하면서 세율을 통합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의 세 공제가 개편됐습니다. 과거에 80% 적용받던 이 세 공제율을 거주 중심으로 맞추면서 한도 또한 낮게 설정이 되는 건데요. 2027년도에는 800만 원, 28년도에는 600만 원 이렇게 없던 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담 상한액인데 기존 150%에서 현재는 200%로 상향이 됐습니다. 세부담 상한액은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번에 세금을 올릴 수 있는 최대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오던 거를 1,5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 이 구간이 이제부터는 2,0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끔 개정이 된 겁니다. 세액 공제는 낮추고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종부세를 올리기 위한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서 구체적으로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택분 과세 대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주택부 재산세를 납부하는 이제 사람은 다 과세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공제 금액에서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졌었는데 이제는 과세 대상 자체를 조정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을 먼저 보시면 가지고 있는 집이 공시지가가 14억을 넘지 않으면 시가로는 대략 20억쯤 되겠죠. 그리고 다주택자, 2주택자부터는 공시지가 9억을 넘지 않으면 이거는 시가로 대략 13억쯤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케이스가 과세 대상이 일단 제외가 되겠고요. 물론 현재 지금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집값이 또 얼마나 올라갈지도 모르고 공시지가 또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게 투자 공부나 이렇게 추후에 투자하실 때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택분 기본 공제 또한 조정이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1세대 1주택 일대 공시지가가 14억 이상이거나 다주택자 기준 시 공시가 9억 이상이신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건데요. 일단 현행을 먼저 보자면 1주택자 기준에서는 공제를 12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주택자 기준에서는 9억까지 공제를 마찬가지로 해주고 있고요. 법인은 역시 공제가 없고요. 이렇게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이 주택에서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사람과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차별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합리성은 있다고 판단은 드는데요. 일단은 1세대 1주택자 기준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이라고 하면은 차액 1억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내년에는 70%, 내후년에는 80%를 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거주자는 9억으로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주택자 기준인데요. 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4억에다가 5억을 더해주는데 5억에 대한 계산식도 물론 있습니다. 5억 곱하기 전체 보유 중인 내가 전체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 합계 분의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4억에서 9억 사이를 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공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를 다주택자한테 어떻게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종부세 과세 대상 1주택 1주택자 이상은 14억 이상이 되어야 과세 대상이 되고 그 외자는 9억이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본 공제금이 12억 9억으로 획일적이었지만 현재는 거주를 했다면 14억,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9억이고요. 2주택자 이상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 4억에 5억을 전체 주택 공시지가 분에 거주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개정된 내용으로는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약간 올랐는데요. 기존 현행을 보시면 주택부는 60%에서 100% 사이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70%에서 100% 사이로 약간 바뀌게 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 70%인데 하나만 갖고 있지 않은 자,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 하나가 있고 일반 지역이 하나가 있고 이런 경우에서는 27년도에 70%, 28년부터는 80%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세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리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현행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60%였었는데 이제 앞으로 27년부터는 3주택 보유자, 조정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27년부터는 70%, 80% 차등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1세대 1주택자 아니면 지방에 집이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1주택자이신 분들은 전체 다 70%로 통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주택부 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현행을 보시면은요. 2주택이건 3주택이건 12억 이하일 시에는 똑같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 2주택 일시는 이제 소폭 인상, 3주택부터는 거의 2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은요. 2주택 기준의 세율이 다소 올라갔습니다. 구분하는 금액 구간은 그대로 뒀는데 최저 세율, 낮은 세율들을 조금씩 올렸어요. 고가 주택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표를 보시면 28년부터는 3주택이든 1주택이든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단일적인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물론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에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공시지가가 얼만큼 오르냐에 따라서 이게 관건이겠는데요. 올해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20% 정도 오른 것 같고 내후년에도 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염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종부세 세율도 제가 이렇게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행으로 되어 있는 건 2026년도 지금 기준입니다. 2026년을 보시면 세율이 조금 낮은 편이죠. 네, 개편한 27년도부터 보시면 6억에서 12억 구간에서 조금 올리고 그리고 12억 이상부터는 조금씩 더 올리게 되어 있고요. 28년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수와는 무관하게 이제 말 그대로 조정 대상 지역과는 아예 무관하게 모든 주택에 대해서 세율이 변경될 겁니다. 보시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게 되는데요. 한 번 올리게 되면 한 번에 갑자기 많이 올리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27년, 28년도 이렇게 2년에 나눠서 차등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액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의도 있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행으로는 70세 이상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각 40%씩 총 80% 세액 공제를 해줬었습니다. 내 집에서 오래 살고 있었으면 뭐 공제금액 12억 그리고 공정시가액 60% 그리고 세율도 높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액 공제를 80%까지 해주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는 세액 공제를 대폭 낮추게 되면서 부담이 약간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떻게 낮추게 되냐면 2027년도부터는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 중에서 높은 공제율을 하나만 적용해주겠다라는 개편 내용이고요. 보유 공제를 보시면 기간에 따라서 10, 20, 25%로 나눠져 있고요. 거주 공제는 현행이랑 똑같습니다. 20, 40, 50%. 그래서 현행이랑 같이 최대로 받으면 80%는 똑같이 공제는 가능하겠고요.
다만 2028년부터는 거주 공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보유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고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았으면 해당 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이도 60세 미만이면 세액 공제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래에 있는데요. 없던 한도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27년도에는 800만 원, 28년 이후에는 6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로 세액 부담 상한의 상향. 현행으로는 전년도 그리고 전년도 재산세나 종부세가 150%까지만 상향될 수 있다라는 이제 현행법이었는데 집값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차익을 볼 마음도 없었는데 시세가 올라서 세금이 오르는 경우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0%까지 인상을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전년도에 1,000만 원 납부했다면 올해 1,500만 원까지가 한도였던 것이 이제 올해부터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과세가 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적용 사례를 예시로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약간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보기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시가 45억 원. 사실 세금에서는 시가는 큰 의미가 없고요. 공시가가 옆에 30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시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이는 70세 기준이고 10년 거주한 상황입니다. 70세 이상이니까 세액 공제율 40%, 10년 거주했으니까 또 40%, 공제율 총 80%가 적용된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 보유가 아닌 거주까지 했으니까 2028년까지 공제율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액공제 한도가 이제 생기는 거죠. 2026년에는 516만 5천 원 내던 걸 내년 27년부터는 667만 5천 원을 공제받게 됐습니다. 이 계산식에는 공시지가 상승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150만 원 정도가 오른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공제 금액이 낮아졌고 공정시장 금액이 이제 올라갔고 세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산출된 2027년 공제액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8년도부터는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 되면서 667만 원에서 67만 5천 원이 한도 때문에 날아가는 계산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67만 원밖에 안 되니까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래 다른 사례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와 어떤 점이 다르냐면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공시지가 30억짜리 70세까지는 동일하지만 여기는 10년 거주가 아니고 보유입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2027년부터는 기존 수치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액 공제액이 516만 5천 원에서 27년부터는 768만 2천 원이 되는데요. 공제를 단순히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세금이 그만큼 오른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공제 금액이 기본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공정시약 가액 비율은 또 70%로 올랐을 거고요. 세율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산출세액이 오르게 된 거고요. 세액 공제율이 60%임에도 불구하고 세액 공제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28년부터는 이분 세액 공제가 40%로 최종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한도 또한 600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낮춰집니다. 아래 종부세를 보시면 2026년도 154만 9천 원 납부하던 것을 27년도 614만 6천 원, 28년부터는 1,019만 1천 원. 이렇게 보유세 전체를 보시면 916만 원 납부하던 거를 거의 1,780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니까 2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를 보시면 이번엔 좀 높은 공시지가의 주택입니다. 조건은 똑같고요. 70세, 10년 보유가 아닌 거주. 예전에는 이런 조건의 분들이 거의 내시지 않았었는데 종부세를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이런 구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세에다가 일단 10년을 거주를 했으니까 공제율 80%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도 때문에 세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보시면 26년에 세액공제 1,562만 원을 받던 것이 27년부터는 800만 원, 28년도부터는 600만 원으로 공제액이 아예 고정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종부세 납부 합계가
4배 가까이 올랐고 28년도 3,300만 원까지 올리게 되는데 이 세액 공제 한도 때문에 그렇게 내지 않았던 세금들이 갑자기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높은 공시지가 주택이다 보니까 뭐 주로 강남 송파, 용산 서초 같은 상급지의 고가 아파트 1세대 1주택 소유주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세부담 상한 초과까지 신설됐기 때문에 2배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유세를 보시면 1,788만 원이 납부를 하던 것이 이제는 3,261만 원, 거의 2배까지 올랐다는 거죠. 네, 앞에 자료들을 보니까 한눈에 보기 쉽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앞에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기준시가 45억, 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30억이 중요한 겁니다. 70세 기준 10년 거주로 작성이 됐고요. 공정시장 가액비율 70%를 곱하면 11억 2천, 이게 과표가 되는 거고요. 세율이 좀 올랐죠. 1.3% 곱하고 누진공제 곱하면 이제 종부세는 1,030만 원이 되고요. 세액공제를 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하면 960만 원, 28년도에는 1,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괜찮은데요.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복습하는 차원입니다. 이번 사례는 거주를 안 하고 보유만 하고 있으니까 더 가파르게 상승이 됩니다. 앞에 공제 금액은 14억인데 여기는 9억이고요. 제일 먼저 오는 차이점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 고정이 되고요. 세율도 1.52% 이제 올라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액 공제는 오히려 떨어졌는데요. 여기 세액 공제가 최종적으로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주를 안 했으니까요. 일단은 오늘도 역시 뭐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영상에 저희가 다 남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뭐 1대1 대면 상담이나 세미나 오시면 더욱더 유익한 자료가 많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투자하실 때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세법 이야기는 오프라인 자리 활용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 다양한 규제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주목해 볼 수 있는 곳 한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본부장님? 네, 최근에 이제 민간도심 복합이라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래 이 도심복합 개발 사업은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큰 차이점 하나는 이제 그 공공기관 신탁사와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조합설 인가를 저희가 이제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재개발처럼 조합 방식이 아니라 이제 신탁이나 리츠로 방식을 하는 거죠. 지금 진행하는 곳은 이제 뭐 동대문이나 이제 잠실이나 강남 같은데 서초 방배 같은데도 많이들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일 주목받고 있는 곳이 이제 송파구 삼전동이 잠실권 생활을 갖고 있지만 이제 비교적 낮은 금액의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민간 도심 복합이 주거 중심형과 이제 그 이제 사업 중심형 이제 주거 두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 시간 관계상 담지는 못하겠고요. 지금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용적률 부분이나 큰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관심을 받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뭐 투자에 대한 설명이나 궁금증 있으시면 이런 부분 또한 저희가 다 상담이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또 추가 대책 나왔기 때문에 더 흔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자리가 든든하게 마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투자처 살짝 알려주시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더 준비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금만 또 더 들려주시죠.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민간도심 복합 개발인데요. 일단 지금 진행되는 구역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남 3구에는 서초동, 삼성동, 강남에는 반포 1동까지 있고 잠실 쪽에는 삼전동, 아까 말씀드렸던 석촌동과 용산 쪽은 용문동과 효창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삼전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잠실권 생활이지만 아직까지 금액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6억 이하까지 가능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주택수 제외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직접 찾아가서 이제 해결하면 너무 이제 오래가 이제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저희가 충분히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 공급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 상담 어디서 나눠볼 수 있는지 정말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네.
오늘 방송 관련해서 이제 뭐 특히 이제 투자 자체에 관련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 지금 영상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1대1 대면 상담도 가능하고요. 세미나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물론 모든 분들 다 신청해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 접수하는 인원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자세한 위치나 이제 일정 같은 걸 저희 유선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차고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선착순이라고 하니까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시네 참석해 오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